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15쪽 4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할 텐데 이미 풀어져 있죠. 왜 풀어져 있냐면 선생님이 문제 풀다가 말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새로 찍는 겁니다. 자, 다시 봅시다. 자, 4번. 0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모두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정보는 동그라미를 하던가 아니면 여러분들만의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0부터 9까지의 정보가 중요하고 0, 1, 2, 3, 4, 5, 6, 7, 8, 9까지 다 쓸 수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모두 쓰라는 말은 정답이 한 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개가 나올 때도 있지만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쓰시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봤더니 문제에서 지금 부등호가 나와 있죠. 부등호라는 것은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 부등호가 나와 있다는 것은 수의 크기 비교를 하는 겁니다. 수의 크기 비교는 몇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죠. 자리수가 같은 경우와 자리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등호가 보이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자리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4칸씩 끊어봤더니 왼쪽도 6자리, 오른쪽도 6자리입니다. 그럼 둘 다 6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자리값부터 확인하는 거죠. 자, 가장 큰 자리값이란 값은 앞에서부터 볼까요? 아니면 뒤에서부터 볼까요? 그렇죠. 앞에서부터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자, 9, 9 같죠. 0, 0 같죠. 그 다음 1, 1 같죠. 그 다음 네모와 7을 비교할 텐데 이 네모가 더 커야 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럼 7보다 큰 숫자는 무엇이 있을까요? 8, 9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8, 9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요번에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릿수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4칸씩 끊었더니 서로 8자리가 나옵니다. 같은 자릿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자리값부터 확인합니다. 5 같죠? 5가 아니에요. 네모죠. 그러면 네모가 더 커야 하기 때문에 5보다 커야 돼요, 네모가. 그래서 6, 7, 8, 9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것은 5도 확인해 보세요. 왜냐? 이 5라고 적어놓고 뒤에 3이 아닌 7이 적혀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7과 6을 비교했을 때는 이쪽이 커버리게 되죠. 그래서 5도 확인해 보세요. 5를 확인해 봤더니 뒤에도 6, 3이기 때문에 왼쪽이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6, 7, 8, 9만 정답입니다. 5번. 다음은 태양계 행성의 크기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크기를 조사하는 거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름이라는 것은 잘 모르지만 문제에서 크기를 나타낸 거였기 때문에 지름이 클수록 크기도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행성은 지금 몇 가지가 있나요? 그렇죠. 4가지가 있죠. 지구, 금성, 천왕성, 화성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봅시다. 지구와 크기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행성은 어느 것입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정보는 동그라미 치세요. 자, 누구와 비교하죠? 지구와 비교했을 때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결국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서로 뺐을 때 값이 가장 크게 난다는 거죠. 2번, 지구와 크기 차이가 가장 적게. 이번에는 뺐더니 가장 작은 값이 나오는 걸 적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구에서 금성을 빼보면 되겠죠. 근데 정확하게 답을 쓸 필요는 없어요. 대략적인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600이라고 생각합시다. 왜냐하면 서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굳이 안 구해도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천왕성과 지구를 비교할 텐데 차라는 것은 선생님이 큰 것에서 작은 것 뺀다고 했어요? 아니면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뺀다고 했어요? 그렇죠. 큰 것에서 작은 것 빼죠. 그러면 우리는 지구에서 천왕성을 빼는 것이 아니라 천왕성에서 지구를 빼야 됩니다. 5만천에서 12,000 빼면 대략 한 4만 정도 되네요. 자, 이번에는 지구와 화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구가 더 크기 때문에 지구 빼기 화성을 하면 대략 6,0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천왕성이 되겠죠. 한 4만 정도 차이 나니까 가장 적게 나는 것은 600이죠. 600인 금성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카드 0, 3, 8, 2, 5를 각각 2번씩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10자리 중에 가장 작은 수를 만들어 쓰고 읽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자, 여기에 몇 장이 나와 있나요? 5장이 나와 있죠. 그런데 2번씩 사용해라고 했으니까 총 10장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10자리 수를 만들라고 한 겁니다. 그 10자리 중에 가장 작은 수. 자,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카드를 다 적어주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처럼 썼나요? 자, 쓴 친구도 있을 텐데 선생님은 사실 이렇게 쓰는 게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이 순서가 0, 3, 8, 2, 5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크기 순서대로 나와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간혹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하냐? 0보다 작은 그 다음 숫자는 3이라고 생각해요. 왜? 뒤에 2가 안 보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카드를 정렬할 때도 문제에서는 0, 3, 8, 2, 5 이렇게 순서로 적혀 있지만 우리는 작은 수대로 정리를 해봅시다. 왜 작은 수대로 정리하냐? 가장 작은 수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0을 해주고 그 다음 작은 수는 2죠. 그 다음 작은 수는 3. 그 다음 작은 수는 5. 그 다음 작은 숫자는 8이죠. 자, 그러면 우린 10자리 숫자를 만드니까 선생님이 10개의 공간을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설명하기 앞서서 선생님은 하나의 개념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0의 의미입니다. 0의 의미. 0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없다라는 역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0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바나나 한 개를 들고 있어요. 그 바나나 한 개 들고 있다가 나중에 배가 고파서 하나를 먹었어. 그러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바나나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0개. 없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자릿수 다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12는 몇 자리 숫자일까요? 두 자리 숫자죠. 그럼 0, 1, 2는 몇 자리 숫자일까요? 아마 어떤 친구는 세 자릿수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맨 앞에 나와 있는 0은 우리는 1번, 2번 중에서 두 번째 역할을 해요. 자릿수 다운 역할. 그래서 이 0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만 인정해줘서 두 자릿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릿수 다운되는 역할은 맨 앞에 0, 0이 올 경우입니다. 그럼 이 10자리 숫자인데 여기다 0을 쓰면 10자리 숫자가 될까요? 아니면 9자리 숫자가 될까요? 9자리 숫자가 되죠. 만약에 0, 0을 썼습니다.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10자리 숫자일까요? 아니면 몇 자리 숫자가 될까요? 8자리 숫자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처음에 1을 써서 없어졌어. 그럼 9자리 숫자였어? 한 9자리 숫자인데 또 0이야. 그럼 또 없어졌어. 그래서 8자리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맨 앞에 올 숫자는 0 다음으로 작은 숫자가 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2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0이 오게 됩니다. 이 0은 없다라는 의미의 0입니다. 또 0이 오게 되겠죠. 그 다음 작은 숫자 2 옵니다. 쓴 것은 이렇게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작은 숫자는 3이죠. 체크. 그 다음 작은 숫자 3. 그 다음 작은 숫자는 5. 그 다음 작은 숫자는 5. 그 다음 작은 숫자는 8. 그 다음 작은 숫자는 8.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수는 이 수입니다. 200, 33588. 자, 이것을 이제 읽어볼 텐데요. 읽기는 4칸씩 끊어야겠죠? 그리고 만. 그 다음에 억을 씁니다. 그러면 자, 억만 단위 미리 써주고 그 앞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한글로 써주면 되겠죠. 20. 이거는 233이죠. 233. 만 5,588이 됩니다. 20억 233만 5,588. 6번은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위에 문제는 여기 해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할게요. 밑에 문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형 돈은 모두 얼마인지 수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죠. 수로. 그럼 나타내 봅시다. 자, 1조짜리가 몇 장 있죠? 173장. 1억짜리는 4,330장. 만원짜리는 740장. 1원짜리는 500개.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1, 만, 억, 조 다 뭐예요? 단위죠. 하면 조, 만 쓰고 그 숫자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173, 4330, 그리고 740, 그 다음에 500. 이렇게 쓰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뭔가 하나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 여기 0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 0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는 이 단위를 지우면 173, 4330, 0740, 0500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단위인 것을 눈치채고 바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결국 조가 1조가 173장 있다는 소리는 1조를 똑같이 173번 더하라는 소리죠. 결국 다 곱셈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단위랑 숫자랑 같이 있는 곱셈은 뭐부터 쓴다고 했죠? 단위부터. 그리고 1 곱하기 173을 그대로 앞에 쓰면 되죠. 173조. 밑에 거도 단위와 숫자가 같이 있죠. 그럼 단위부터 쓰세요. 그리고 계산 안 한 1과 4330을 곱하면 4330이죠. 그리고 단위부터 또 쓰고 다 똑같은 과정이죠. 그 다음에 740. 자, 1은 단위가 없죠. 그대로 500 쓰면 되죠. 그래서 500. 이거 다 더하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우준이네 가족이 아버지는 한 달에 얼마씩 끊어야겠죠. 50만 원씩. 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옆에 적어주면 좀 더 편하게 정보를 볼 수 있겠죠. 아버지는 한 달에 얼마? 50만 원. 어머니는 10일에. 한 달이 아닙니다. 10일에 얼마씩? 10만 원씩. 그 다음에 우준이는 5일에
1,000원씩 저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족이 1년 동안 저금한 돈을 1,000원짜리 지폐로 바꾸면 모두 몇 장이 되겠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1년 동안 모은 돈은 얼마고, 어머니가 1년 동안 모은 돈은 얼마고, 우준이가 1년 동안 모은 돈은 얼마인지 다 구한 다음에 더해야겠죠. 그것이 얼마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1,000원짜리로 바꿨을 때 몇 장인지 알아야겠죠.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고민이 있습니다. 1년은 12달인 건 알겠어요. 근데 한 달은 30일인 날도 있고 31일인 날도 있고 2월달 같은 경우는 28일, 27일인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항상 문제는 친절하게 1년은 12개월, 한 달은 30일로 계산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풀어봅시다. 아버지부터 풀어볼게요. 자, 아버지는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그럼 1년이면 12달이죠. 그러면 1년은 12달이니까 50만 원을 12번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만 곱하기 12가 되겠죠. 그러면 단위를 먼저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0, 근데 5 곱하기 12는 60이죠. 이렇게 600만 원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자, 어머니 봅시다. 어머니는 한 달이 아닌 10일에 10만 원입니다.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한 달에는 얼마 버는지 계산해 봅시다. 한 달은 30일이니까 10일이 몇 번 더해져야 30일이 될까요? 그죠? 3번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30만 원입니다. 한 달에. 마찬가지로 한 달에 30만 원인데 1년은 12달이니까 30을 12번 받겠죠. 그래서 30만 곱하기 12 하면 단위부터 데리고 오고 0 데리고 오고 3 곱하기 12는 360. 그래서 360만 원 됩니다. 이제 우준이를 구할 겁니다. 우준이는 5일입니다. 5일에 1,000원. 자, 한 달은 며칠이라고 했죠? 30일. 그럼 5를 몇 번 더해야 30 될까요? 그쵸? 생각해 봅시다. 5를 몇 번 더해야 30 될까? 총 6번 더해야겠죠. 5 이렇게. 그러면 1,000원을 6번 더하니까 한 달에 이 친구는 6,000원을 버는 겁니다. 모으는 거죠. 한 달에 6,000원.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1년 동안 모으니까 6,000원 곱하기 12를 해야겠죠. 왜냐면 12달이 1년이니까 6,000원은 한 달 거고 0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6 곱하기 12, 12 곱하기 16, 70이죠. 72,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600만 원, 어머니는 360만 원, 그리고 우준이는 72,000원입니다. 이것을 수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아버지 600만 원이라 했죠. 그러면 우리는 만 단위까지. 만, 이게 600만 원입니다. 자, 어머니는 얼마? 360만 원. 그리고 우준이는 72,000원. 이거 다 더해야겠죠. 0000, 0000, 0000, 2, 7, 6,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냐? 나누면 만. 이게 아니죠. 만. 그래서 967만 2,000원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만원짜리가
몇 장 나올 거예요. 1,000원짜리가 몇 장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숫자 단위를 적어주는 것보다 사실 아까 이게 숫자로만 나타낸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1,000원짜리로 바꿀 거죠. 자, 동그라미 개수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근데 1이 9,672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똑같이 되겠죠. 그럼 1이 9,672 되려면 1이 몇 개 있어야 될까요? 9,672가 되야겠죠. 그래서 9,672장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자, 이거 이해 안 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 말고 장수로 바꾸는 거. 만약에 어떤 친구가 이만한 돈이 있어.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1,000원짜리로 바꾸고 싶은 거야. 자, 일단 뭐부터 하냐? 0의 개수부터 세세요. 자, 위에는 0의 개수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근데 밑에는 3개죠. 5개와 3개. 그럼 0이 몇 개 더 필요해요? 2개 더 필요하죠. 그래서 0을 2개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이 26으로 변했죠. 그럼 1이 26이 되려면 몇 개가 필요해요? 1-1-1이 26번 하면 되죠. 그걸 앞에다 써줍니다. 결국 1,000원짜리가 2,600장 있으면 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까 0의 개수를 센다고 했죠. 근데 0이 하나, 둘, 셋 똑같죠? 3개. 그래서 0을 아무것도 안 써준 겁니다. 그 다음에 1이 9,672 되려면 1이 몇 번 더해져야 되냐? 몇 번 더해져야 되냐면 1을 9,672번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9,672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어느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의 수가 오른쪽과 같습니다. 수표가 1,000원만짜리 34장, 100만원짜리 703장, 그렇죠? 10만원짜리 580장이라고 하네요. 이 돈을 1,000만원짜리와 100만원짜리 수표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더한 뒤에 1,000만원짜리 수표와 100만원짜리 수표로 만든대요. 수를 가장 적게 하려면 1,000만원짜리 수표를 몇 장으로 해야 됩니까? 이거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앞에 몇 번이랑 비슷했죠? 아, 이게 아니었나? 선생님 어디에서 푼 것 같은데? 없네요. 선생님가 문제풀이 해주겠습니다. 자, 돈 단위를 작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동전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동전 500원짜리랑 아니면 100원짜리로. 자, 동전으로 바꾸고 싶은데 나는 동전이 많으면 주머니가 무거워져서 가장 적은 동전의 개수를 원해.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지 봅시다. 자,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총 동전 개수, 이렇게 표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확인할 때는 큰 거 기준으로 먼저 합니다. 자, 500원 동전이 3개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500원, 500원, 500원 3번 더하면 1,500원이죠. 그래서 500원이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은 2개입니다. 그럼 1,000원이죠. 그럼 100원짜리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죠. 그래서 동전은 총 2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500원짜리가 하나 있다 칩시다. 그럼 500원이죠? 그럼 100원짜리로 남은 500원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동전이 몇 개 있어야 될까요? 5개죠. 그러면 총 6개의 동전이 됩니다.
이제 500원 동전은 한 개도 안 바꿨어요. 전부 다 100원짜리로 바꿨어. 그러면 총 100원이 몇 개가 될까요? 그렇죠. 10개가 있어야 1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총 동전의 개수는 500원짜리 0개, 100원짜리 10개가 10개. 자, 이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없겠죠. 마이너스 1개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작은 동전의 개수는 어느 부분이에요? 이거죠. 즉,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적은 동전의 개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단위인 돈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큰 단위 돈을 가장 많이 받으면 돼요. 가장 큰 단위를 가장 많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1000만원짜리 수표와 100만원짜리 수표를 이용해서 바꾸려고 하죠. 그러면 가장 적은 수표를 받기 위해서는 1000만원짜리를 가장 많이 받아야 될까요? 100만원짜리를 가장 많이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1000만원짜리 수표가 가장 많을수록 수표의 총장은 적게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이거부터 계산해 봅시다. 이게 얼마인지. 1000만원짜리가 34장, 100만원짜리가 703장, 10만원짜리가 580장. 자, 이 말은 뭐냐? 1000만원짜리가 34장 있다는 것은 1000만원을 34번 똑같이 더해야 됩니다. 이런 똑같이 더하는 것을 우리는 다 곱하기로 한다 했죠.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자, 단위와 숫자가 같이 나와 있는 곱셈은 단위부터 써줍니다. 그리고 끝에 0으로 끝나는 곱셈은 0의 개수만큼 이 뒤에 데리고 오고요. 우리가 계산 안 한 1과 34를 그대로 계산을 곱셈해서 나타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만이라는 것은 단위에 4개만 들어가죠. 끊어줘요. 한 개 3이 튀어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억을 써준다. 만 다음에 단위. 그래서 3억 4천만이 되죠. 자, 이것도 계산해 봅시다. 만이네요. 그리고 0이 2개네. 그 계산 안 한 1과 703. 이것도 어떻게 한다? 끊어주고 그 다음 단위 그래서 7억 300만이 되겠죠. 자, 이 친구도 똑같이 만. 그 다음에 0 2개 있네요. 그럼 2개. 그 계산 안 한 부분이 뭐가 있어요? 1이랑 58이죠. 그대로 5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뭐 단위에 4개만 되어 있죠. 그래서 굳이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 친구를 다 더해 볼게요. (3억 4천만) 더하기 7억 300만 더하기 5,800만. 이렇게 자리를 맞춰줘야 됩니다. 만만만 단위부터 맞춰 써주세요. 0 더하기 0은 0, 0 더하기 0은 0, 3 더하기 8은 1 올려주죠. 9 더하기 1은 0, 10이니까 또 1 올려줍니다. 그럼 7 더하기 3 더하기 1은 11. 그래서 11억 100만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이렇게 11억 100만인데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1000만원짜리 수표와 100만원짜리 수표를 몇 장 있어야 가장 적은
수표의 장수가 나온지는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냐? 숫자로 나타내 주면 좋겠죠. 자, 넘어갈게요. 12, 11억, 100만. 자, 단위부터 동그라미 쳐주고 억이 가장 큰 단위니까 억에 맞춰서 끊어줍니다. 만, 억. 그리고 그 숫자를 그대로 써주면 되죠. 앞에 1, 그 다음에 100만. 0 이렇게. 자, 숫자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1000만, 100만원 수표로 바꿀 건데, 자, 1000만원을 한번 써보면 00000001입니다. 100만원짜리 수표로 나타내면 00000001이죠. 자, 얘가 되기 위해서는 얼만큼 필요하냐? 우리는 1000만원 기준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 아까 설명했듯이 가장 큰 단위가 많이 가질수록 총 동전의 개수는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11억 되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11억 봤을 때 0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8개죠. 근데 이 친구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죠. 그럼 7개에서 8개가 되려면 0이 한 개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1이 11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이 11개 쓰면 되죠. 그래서 11을 그대로 써주면 된다. 그래서 110장이 되고요. 나머지 100만원이 남았죠. 그 나머지 100만원은 100만원짜리 한 장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1000만원짜리 수표의 장수가 궁금하기 때문에 110이 정답이 되겠죠. 다시 설명하면 11억 100만을 그대로 이대로 쓴 상태에서는 1000만원짜리가 몇 장 필요한지 여러분들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선생님도 어렵고요. 그래서 오로지 다 숫자로만 나타냈습니다. 10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근데 1000만원짜리로 이제 몇 장이 필요한지 확인해 볼 거잖아요. 가장 적은 수표의 장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큰 단위인 1000만원짜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미 여기 100만원 적혀 있는데 1000만원이 100만원으로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100만원을 제외하고 우리는 11억을 1000만원짜리로 몇 장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0이 여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입니다. 100만원 만들 수 없으니까 11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0이 하나 부족하죠. 여기는 8개, 이건 7개. 그래서 0을 하나 써주고 그럼 1이 11이 돼야 됩니다. 그럼 1이 11번 더해줘야 11이 되겠죠. 그래서 11을 씁니다. 그래서 총 110장이 필요하고 우리가 아직 계산을 못한 건 100만원이죠. 왜? 1000만원짜리로 어떻게 100만원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줄어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100만원짜리 수표로 한 장을 이용해서 11억 100만원을 만든 겁니다. 자, 띄어쓰기 가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수직선이네요. 수직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그리고 간격마다 다 동일하되어 있죠. 너비가. 기억나나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 두 개 이웃한 숫자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숫자로 우리는 이 한 칸당 얼마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자, 간격이 다 동일해요. 자, 그러면 520억에서 522억이 되려면 몇 칸을 가야 됩니까? 하나, 둘, 셋, 네 칸을 가야 되죠. 그쵸? 자, 네 칸을 갔을 때 몇 억이 늘어났어요? 2억이 늘어났죠. 그러면 네 칸이 갔을 때 2억이니까 한 칸당 얼마일까요? 5천이죠. 5천. 5천만.
그러면 한 칸당 5천만이니까 칸은 520억 5천만이 됩니다. 나는 522억에서 3칸 갔죠. 그럼 3칸은 5천만, 5천만, 5천만 더하면 1억 5천만이죠. 그래서 523억 5천만이 됩니다. 자, 우리 친구 중에서 혹시 이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4칸에 2억인데 한 칸에 5천만이 어떻게 나와요? 라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 모르겠으면 나눗셈 하면 되죠. 다 숫자로 표시해 주세요. 한번 이런 과정을 거쳐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2억은 0, 0, 0, 0, 0, 0, 0, 0, 2억이죠. 그럼 2억을 이렇게 써주십시다. 나누기 4 하면 4, 5, 20, 쭉 0 되죠. 동동동동동동동 4개씩 끊어주면 15,000만이 되죠. 이렇게 해서 한 칸에 5천만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으로 갑시다. 어떤 수에서 350억씩 띄어세기를 4번 하였더니 2조 8,600억이래요. 이 말은 무엇이냐? 어떤 숫자가 있는데 350억, 그 다음에 또 350억, 또 350억, 또 350억. 즉,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띄었더니 얼마 됐다? 2조 8,600억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덧셈이 이루어져 있으면 반대쪽으로 갈 때는 선생님이 어떤 게 이루어진다 했어요? 사칙 계산 중에. 그렇죠. 뺄셈이죠. 그러면 2조 8,600억에서 이만큼 더해진 거를 빼면 되겠죠. 그럼 350억을 4번 더했다네요. 똑같이 그것을 우리는 곱하기 4로 할 수 있죠. 자, 단위와 숫자가 있는 곱셈은 단위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0으로 끝나는 곱셈은 또 0을 데리고 오고, 우리가 계산 안 한 35 곱하기 4를 계산한 것을 앞에 써주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계산했으니까 140이라는 숫자가 앞에 옵니다. 그러면 다 합쳐서 말하면 1,400억이죠. 그러면 이 4번 동안 1,400억이 더해진 거예요. 그럼 반대로 1,400억이 빼져야 원래 어떤 수인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2조 8,600억 빼기 1,400억. 항상 단위 맞춰서 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뺄셈이나 덧셈 할 때는 단위부터 써줍니다. 억조. 0 빼기 0은 0, 0 빼기 0은 0, 6 빼기 4는 2, 8 빼기 1은 7, 2 빼기 아무것도 없으면 0입니다. 2. 그래서 2조 7,200억이 정답입니다. 자, 2-3번 가겠습니다. 어느 반도체 회사의 수출액은 매달 5억 2천만 달러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규칙이 플러스 매달 어떻게 늘어나냐? 5억 2천만씩 늘어나는 겁니다. 2018년 3월에 수출액이 108억 4천만 달러일 때, 자, 3월이 얼마라고요? 108억 4천만. 3월이 108억 4천만. 이때 8월은 얼마입니까? 묻는 거죠. 그러면 3월에서 8월 가기까지 몇 칸을 건너뛰어야 될까요? 3, 한 칸 띄어서 4, 한 칸 띄어서 또 5, 한 칸 띄어서 6, 한 칸 건너서 7, 한 칸 또 8,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뛴 거죠. 결국 5번을 건너뛸 때마다
즉 다시 얘기하면 5번을 건너뛰었는데 한 칸당 5억 2천만씩 늘어나니까 5억 2천만을 5번 더해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늘어난 것을 우선 계산해 볼게요. 5억 2천만 곱하기 5를 합니다. 단위부터 써줍니다. 자, 이 친구는 억만부터 쓸게요. 억만. 자, 000 오죠? 000. 그리고 10이죠. 그리고 25억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세요. 자, 5를 곱했을 때 일단 0으로 끝나는 곱셈은 데리고 옵니다. 0이 3개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5 곱하기 2인 10을 씁니다. 그냥 억 단위도 계산해 볼게요. 5 곱하기 5는 25억입니다. 그쵸?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친구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1이 빠져나왔죠. 그럼 우리는 아까 걱정할 필요 없이 만 다음에 단위 억을 쓴다고 했습니다. 결국 1억이 되는 건데요. 이 두 개를 더해서 26억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6억이 총 늘어나서 108억 4천만 더하기 26억은 얼마가 되겠죠? 134억 4천만이 돼요. 달러 써주고. 자, 이 계산이 좀 헷갈린 친구 있을 텐데 보세요. 다른 걸로 계산해 볼게요. 2억 2천만 곱하기 6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걱정하지 말고 단위부터 쓰세요. 우리는 늘 단위와 숫자가 있는 곱셈은 단위부터 쓴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0으로 끝나는 곱셈은 항상 0을 데리고 온다 했죠. 3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직 계산 안 한 부분을 해주면 됩니다. 6이 12, 6이 12. 자, 이 만 단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4칸이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 끊고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단위 억을 쓴다. 그러면 1억 2천만이 되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얘와 얘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3억 2천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계산 방법이 이해 안 되는 친구는 선생님께 질문하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카톡이나 문자 아니면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